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냥 경험자로서 하는 얘기니까, 어, 그냥 뭐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따지기보다. 자, 세 번째 썰은 나 자신의 능력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알죠?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맞나?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치를 스스로 안다는 게, 능력치를 스스로 파악한다는 게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보전이잖아. 내 자신을 아는 것도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감으로 때려 맞히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정보전 아닙니까? 정보전. 나 자신에 대한 정보도 내가 자꾸 취득을 해야 돼요. 그냥 감을 때려 맞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 자신의 능력치를 자꾸 감에 의존합니다. 감에. 감에 의존하니까 뭔가 실패를 해도 뭔가, 이쪽은 내가 처음부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 애시당초 안 맞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나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자 우리나라는. 그놈의 노력. 근데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한데 나한테 맞는 노력을 해야죠. 모든 분야에 다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막상 노력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소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수의 사람들은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노력에 대한 보상은 누구한테 받냐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 그렇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나 보상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 경쟁률을 따지면 한 3%, 4%예요. 이번에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한 31대 1 정도 되니까 거진 한 3% 정도 잡으면 되겠네. 소수인열 같은 경우 거의 1%입니다. 1%. 경찰도 한 4%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96%는. 물론 한 번에 붙는 사람 없겠죠. 한 번에. 보통은 한 5, 6번 도전해가지고 붙는단 말이에요. 그 5번, 6번 노력을 해도, 그렇게 감안을 해도 한 80% 이상은 그 노력이나 보상을 못 받아요. 80에서 한 85%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잘 알아야 삶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성공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어. 성공을 앞세우다가 내한테 벌어지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애초에 성공은 소수만 가능한데 장사도 다 잘립니까? 아니잖아요. 장사는 더 냉정하죠. 한 10군데 장사하면 1년 안에 8군데를 망하죠.
3년 안에 우리나라 3년 안에 자영업 생존율이 한 10% 내외예요. 90%는 망해요. 대다수 망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길가에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상가 같은 것도 한 3년 안에 한 번씩 바뀝니다. 몇 달에 바뀐 데도 있어요, 여러분. 장사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저기 있었나? 그 전까지 다른 곳이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은 이미 이제 아무나 못하는 세상이야. 성공은 이제 아무나 못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근데 자꾸 성공하다 외치면 이건 의미가 없어. 부자도 못해.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꾸 막 부자 되라 부자 되라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무조건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의 부자가 가는 건 솔직히 거의 바늘 구멍이에요. 자본주의의 기본 패러다임이 BDP 부익부입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BDP 부익부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BDP 부익가 더 심한 나라도 많아요. 중국도 심하고요. 일본도 심하고 미국도 심합니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만의 그 기본적인 파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를 잘 파악해야 내가 앞으로 보여줄 실패에 대해서 쪼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놈의 성공을 누리려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이 리스크가 많아진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성공한다. 무조건 잘 돼. 이건 정말 좋은 아이템에 질렀다가 뭐 대출 받고 집 담보했던 거 다 날라가가지고 개인 파산하고 신불자 되고 집 팔아버리고 이제 가족 뿔뿔 흩어지고 그런 집 여러분 얼마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을 거야. 서울은 지금 메로나 때문에 초토화 돼가지고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아마. 서울은 특히 자영업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우리 지방보다 한 4~5배 들어가요. 소규모 창업이 잘 안 되는 곳이잖아요 서울은. 대다수가 자영업자 대부분이 뭔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통해서 월급보다 이제 월급쟁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배수이진을 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안 되면 자빠지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금은 못 가져가고 뭐 걸린 것도 못 가져가고 빚은 빚대로 지고 담보 내는 거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가족들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도 살기 힘들었지만 더 살기 힘든 이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부분 빚져서 장사합니다. 대부분은. 네. 대부분 돈이 있어 장사하는 사람보다 빚져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꼬꾸라지면 굉장히 삶에 위험이 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빚을 져서 했는데 빚져서 했는데도 안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빠지면 정말 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생사를 걸고 막 이렇게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겠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뭐 장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그 평소에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인지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면 장사 수완도 없는데 이 장사 쪽에 덤비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머리가 아닌데 공부에 덤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결과가 안 봐도 뻔하겠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시간을 법니다.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뭐냐 하면, 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실업계 나왔잖아요. 제 주변에 공고 나온 애들 있거든요. 공고, 상고. 공고 나온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책 보면 그냥 졸리고 그냥 일이나 해야겠다, 나가면. 어, 기계만, 아버지 공장 하시고 기계 만지고 하네.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일 잘 배워가지고 뭐 GV80 있죠. 차 비싸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떤 승부를 봐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일찌감치 아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람 상대하는 거 좋아하고 어, 뭔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뭐 영업해가지고 잘된 케이스 또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뛰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제일 안전한 방식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공부라는 것도 잘못 들어오면 인생을 조질 수 있는 분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공부라는 것도 이제 안전망이 아니에요. 옛날에 안전망이었지. 공부해도 이제 적어도 써도 준치는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과연 공부를 계속 펜을 잡고 있는 게 과연 답인지. 물론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증이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스펙을 따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것도 분야를 잘 잡아야 되죠. 왜? 전공과 분야를 잘 잡아야 되지.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대학교 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공부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본인 하는 전공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대학교 졸업해서 그 전공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드물잖아. 물론 뭐 의치 한약수나 뭐 공대 쪽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뭐 간호학과나 사복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저도 뭐 전문대 나왔지만 그 아웃풋을 못 살렸어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인풋을 투자해가지고 아웃풋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웃풋 못 살리니까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여러분. 아웃풋을 못 살리니까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융권 취업이라는 것은 엘리트 학교 나온 사람들, 스카이 출신들이 다 가져가지 그 외의 학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스카이 이제 경제학교나 경영학과 출신 분들, 상경계열 그분들이 다 독식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경계열은 여러분 4년제면 다 있는 거야, 다. 기본 옵션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4년제가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이 애초에 취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선하는 그쪽에 뭐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다 그쪽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알아야 돼. 내가 이걸 해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이 맞는지 이 전공이 나랑 맞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잘 파악해야 돼요.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빚만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경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 메가스터디 손정 회장도 얘기했잖아요. 을지 한약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학교에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분도 그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학 가는 건 어떻게 된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낭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이 꼬이는 것을 네, 막을 수 있다. 막일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금융위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상당수가 목적 없는 공부를 해요. 목적 없는 공부를 해. 우리나라의 공부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거야. 시키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교 왜 가냐? 엄마가 그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부모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하는지 몰라. 네, 연장선상이죠. 1번, 2번, 3번 제목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구분이 지었는데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목적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피를 못지 않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웃긴 게 명문대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물어봤잖아. 그 서울대 나온 분한테. 서울대 가도 내가 서울대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왔냐 하니까 그냥 명문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고 추천서 넣어주고 엄마가 원하시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시키면 따라하고 방향성을 스스로 잡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게 없죠. 방향성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집어넣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 능력치라는 걸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방황하고 이걸 시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남자분은 30 다 돼가지고 이걸 더 이상 뭐가 뭐 취업으로 못 살리겠구나.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취업 시장에. 나 여지껏 뭐 한 거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랐네. 어. 애초에 내가 뭔가 이 공부란 부분에 때려 박아서 아웃풋을 내지도 못하는데 괜히 하라고 해서 그냥 여기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집안채가 들어가요. 사람 한 명당. 집안채가 들어가는데 그 집안채의 값어치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탐색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 더 빨리 탐색해야 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우리 때보다 더 엄단해요. 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나중에 나오게 되면 4차 산업 나오는 그거랑 경쟁해야 돼.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능력치를 알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도 보면 이제 좋은 데 가면 좋단 말이에요. 좋은 데 가면 좋은데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높은 것만.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대기업 갈 거라고. 근데 내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난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도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 중소 가가지고 힘든 일 하면서 거기에서나마 뭐 커리어 쌓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뭐 지금 뭐 학점 제대로 안 받고 막 대기업 생활 돈이 안 되는 거 빨리 파악해서 아 계속 물 먹는 거 보니까 안 뽑아주는 거구나. 여기 미련 갖지 말고 어디 가서라도 눈을 낮춰가지고 지원해보자. 그러면서도 자기 살길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뭐 대기업 가고 싶고 공기업 공무원 가고 싶은데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 이 자리는 점점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뭔가의 나름의 방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 방식을 각자 스스로 터득을 하고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를 보면 너무 항아리예요. 너무 좁은데 좁고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낭비하고 갈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좀 고민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틈새 시장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돼요. 틈새 시장.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면으로만 자꾸 들이박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가 뭐예요?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잖아. 알고 있는 분야 자꾸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 유튜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꾸 뭔가 잘 되는 부분에 자꾸 예, 잘 되는 부분만 자꾸 뭐 먹방이나 게임 같은 거 이게 제일 돈 많이 벌고 제 구독자다 보니 자꾸 이런 부분만 뛰어드는 거야. 지금 저같이 뭐 현실적인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 뭐 고전 게임이나 자꾸 뭐 잘 되는 거 있죠. 그런 거에만. 그게 딱 봐도 구독자 많이 나오고 구독자 많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벌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제일 많이 포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열심히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맞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도 내한테 필요한데 노력을 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내 능력치가 안 나오고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계속 쏟아부으면 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노력도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한테 맞고 내 능력치와 부합하고 내 현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노력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어떤 분야든지 노력하면 된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그래서 각자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밥을 찾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